일론 머스크가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피지컬 AI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조씨 아이데니. 오늘은 피지컬 AI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CES에서 아틀라스 로봇을 발표하고 난 뒤에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셨죠. 뭔지는 알겠는데 이해가 정확하게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는 회사마다 정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지금 피지컬 AI라고 통용되는 거는 젠슨 황이 제시한 개념이죠. 이게 2025년 CES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이 피지컬 AI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디지털 트윈과 센서 로봇이 합쳐진 겁니다. 엔비디아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옴니버스라고 있고 그 안에 아이작 심이라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엔비디아가 게이밍 하드웨어 회사였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메타버스용 그리고 게임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옴니버스가. 그때 메타버스가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고 이게 쓸모가 없는 프로그램이 될 뻔했죠.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로봇이 나온 겁니다. 아무 정보가 없어도 그 로봇은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센서와 생성형 AI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폰으로 집을 스캔하면 집이 3D가 되겠죠. 챗GPT나 그록, 제미나이한테 카메라를 켜주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AI가 대답을 해줄 겁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로봇도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변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를 로봇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장 개념이라고 생각해보면 큰일 납니다. 로봇끼리 오다 가다가 부딪혀서 사고 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로봇끼리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공장에 민감한 로봇 팔들이나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랑도 부딪히면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지리 정보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을 입력해 주는 거죠. 디지털 트윈은 이런 거예요. 3D로 공장, 사무실, 집 이런 거를 완벽하게 구현을 해 놓습니다. 똑같은 사이즈로. 그래서 디지털에 있는 쌍둥이라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이 공장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다고 해보십시오. 이 로봇이 이미 이게 제조 기계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피해서 다니겠죠. 이러면 사고 확률이 훨씬 줄어들고 업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률도 훨씬 높아지겠죠. 이게 디지털 트윈과 센서 로봇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것의 최고 간단한 버전은 여러분 이미 쓰고 있어요. 피지컬 AI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뭐냐? 로봇 청소기입니다. 로봇 청소기 처음 사시면 여러분 집을 쫙 스캔하죠. 라이다 센서로 3D로 이렇게 인식해서. 얼마 전에 제가 DJI 청소기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 친구가 만든 지도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을 이렇게 평면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이건 이미 3D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봇 청소기 스스로 디지털 트윈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를 하죠. 그러면 이 로봇이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어요. 왜냐면 공간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벽에다 갖다 박지도 않고 카펫이면 카펫에 맞는 청소를 하고 금지구역 설정하면 금지구역엔 안 가고 이런 게 가능해지죠. 여기서 발전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용 그리고 사무실용 그리고 가정용도 가능한 피지컬 AI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V2X라고 기기간 통신을 표준으로 하려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자율주행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톰 크루즈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도망다니는 장면이 있어요. 차들이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다 경로가 정해진 것처럼 움직입니다. 지금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신호등이나 이런 인프라에서 신호를 줘요. 그러면 차들이 그걸 받아서 정해진 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만약에 30분 걸린다고 내비에 뜨잖아요. 그럼 30분 만에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변수가 별로 없는 형태를 만드는 게 스마트 시티예요.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정밀하게 이렇게 짜서 돌아갑니다. 아마존에서 구현을 했었죠. 아마존 보시면 물류 로봇들이 이 물류 바구니나 사다리 이런 거를 갖고 다니는 로봇 청소기 같은 애들이 일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센서도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움직이면 자율주행 사고도 안 나고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죠. 문제는 이 업체들이 이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자율주행에서 수준이 제일 높은 게 구글에서 인수한 웨이모 로보택시 그리고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차량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센서로 다 파악하고 다녔습니다. V2V, V2I Vehicle to Infra 이거를 지원을 전혀 안 했어요. 이유가 클라우드에 연결되면 자율주행이 취약해진다 이거예요. 두 업체 모두 입장이 똑같은데 우리 차량에 있는 온보드 PC로 온디바이스로 모든 걸 처리해서 안전하게 도착해야 안전한 거지 중간에 통신 끊기면 어떡할 거냐 니네가 책임질 거냐 이러면서 스마트 시티의 표준 통신 방법인 V2X를 안 받아들였습니다. 선도업체 두 개가 이미 이러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가 완성이 될 리가 없잖아요. 이러다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나왔죠. 이 AI들은 사람처럼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황을 보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완벽하게 정밀 구동되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훈련하고 학습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가능하겠다는 시나리오가 나온 거예요. 그게 피지컬 AI입니다. 물론 이 휴머노이드들도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기계고 이걸 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훈련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로봇 청소기처럼 여러분의 가정 데이터가 필요해요. 어쨌든 스마트홈은 옛날 기기들과 다르게 우리 가정에서 못 봤던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생성형 AI 시대의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들은 세상을 센싱하고 파악하는 게 자율주행차 비슷하거든요. 실제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2 같은 경우에는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3부터는 그러기 들어가기로 예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탑재가 돼 있는 거예요.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저게 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차가 행동을 하죠. 피해서 간다거나 우회해서 간다거나 이런 거 가능한데, 휴머노이드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공장, 우리가 원하는 가정의 어디 영역까지 가는 건 충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는 손이 중요하죠. 이제 그록이 붙으면 더 좋아지겠죠. 그록은 조금 더 멀티모달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니까 그록이 붙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 기억하십시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는 완벽하게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돌아가는 거. 근데 피지컬 AI는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시작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도 작동을 해야 된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게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그록이 탑재되면 뭐가 좋으냐? 이 로봇용 AI는 비전 언어 모델이라고 불러요. VLM 혹은 VLA라고 합니다. 비전 언어 모델, 그리고 비전 언어 행동 모델, 뭐 이렇게 부르는데, 시각적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챗GPT한테 뭔가 물으면 챗GPT가 뭔가 알려줄 수 있겠죠. 여기서 로봇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기가 신체가 있으니까 자기가 뭘 하는 겁니다. 빨래 좀 개줘,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현대차 아틀라스, 올드 아틀라스가 있죠. 백팩 메고 다니던 그 친구. 이 로봇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인보디드 AI라고 부릅니다. 인보디드, 구현된 AI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 그 버전 아틀라스는 AI 제품이 아니었어요. 정해진 대로만 행동하는 기계였죠.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더 적합한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CES에서 아틀라스가 새 버전이 나왔죠. 이 제품은 AI 제품이 맞습니다. 구글의 AI 연구소 딥마인드가 붙었죠. 딥마인드가 비전 언어 모델을 설계할 거고, 너네는 여기에 맞춰서 기계를 써라.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관절 움직임이 사람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 언어 모델과 인보디드 AI를 동시에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가 발전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이냐. 지금 작업 현장에는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도입을 시작했고, 현대차도 아틀라스를 내년에 생산 현장에 도입을 시킨다고 하고요. 샤오펑 아이언, 피규어 03도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하죠. 우선은 공장에 들어가서 사람이 못하는 좀 무거운 거, 힘든 일, 이런 걸 대체하게 될 거고, 그 뒤에는 공장 노동자 자체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대체하는 걸 구경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우리를 다 대신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기본 소득을 받고 어떤 삶을 영위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원엑스 네오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집으로 로봇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문제는 원엑스 네오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깡통 로봇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VR 끼고 원격 조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로봇이지만 사람이 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피지컬 AI도 아니고 그냥 원격 근무입니다. 원격 근무. 원엑스 네오가 빨리 로봇 보내준다고 한 이유가 가정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요.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빨리 쌓는 방법으로 기기를 저렴하게 출시하고 집에 빨리 보내주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 가장 유리한 건 아무래도 테슬라 아닐까 싶네요. 테슬라가 풀 셀프 드라이빙 말고 오토파일럿 시절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면서 그걸 써줬잖아요. 왜냐면 너무 멋있는 기능이고 컨텐츠를 올리기도 좋고 테슬라 자체의 팬덤도 굉장했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베타 테스터가 됐었죠.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도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베타 테스터인 겁니다. 옵티머스가 가정에 추구되면 또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은 아니에요. 초반 가격이 1억 4천까지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걸 쓸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고, 대신에 이게 나중에 계단 가격이 떨어지면 가장 가정에서 맹활약할 것 같은 게 아틀라스긴 하죠. 구글이 AI를 만들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을 만든다, 이런 완벽한 조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산업 현장에 로봇들이 빠르게 투입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피지컬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세상이 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제조업체예요. 액추에이터는 모터입니다. 관절에 들어가는 모터를 액추에이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에도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제가 경제 전문 기자는 아니니까 주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몇 개 회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현재 액추에이터에서 가장 유명한 업체는 중국 업체들이죠. 탁보그룹, 그리고 유비테크,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탁보그룹과 유비테크가 굉장히 많은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죠. 몇십만 개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목표가 탁보그룹은 100만 개, 유비테크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는데 이것도 수십만 대 수준. 이거 외에도 중국은 연 액추에이터를 수십만 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한국의 로보티즈가 2023년 캐파가 30만 대, 단일 업체 캐파로는 중국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6년에는 확대를 하겠다 하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공장을 세우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2026년에 300만 개를 만들겠다, 액추에이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테슬라, 유니트리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나사, 디즈니,
이런 데도 납품을 하고 있네요. 소형 로봇 거를 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직접 행동하는 액추에이터도 만들고 있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로보티즈, SPG 이런 기업들이 액추에이터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그리고 중국, 일본, 인도, 미국도 있고요. 여러 나라 업체들이 액추에이터를 만들고 있고 이 시장이 당분간 풍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올해 피지컬 AI 한 해다 라고 말하기엔 아직 섣불러요. 로봇이 막 길에 돌아다녀야 피지컬 AI 시대 아닐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배달용 로봇이 조금씩 돌아다니고 있죠. 바퀴단 냉장고 같은 친구들. 요것도 일종의 피지컬 AI이긴 한데 아직 많이 멀었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공장이나 사무실, 집같이 장소가 정해지면 이 피지컬 AI 로봇들이 더 확실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일도 도와주고 요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공장 가서 일도 대신해주고 뭐 이러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시대 오면 참 즐겁겠죠. 사고도 많이 칠 것 같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반면에 로봇이 이제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버리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 소득, 기본법 이런 이슈들 같이 함께 고민을 잘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AI 메터스가 그 고민을 함께 하겠고요. 저도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꾸준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려운 정보, 복잡한 정보는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제가 최신 사례를 갖고 와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AI 정보로 찾아오겠고요. 그때까지 AI 메터스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독, 아이하니